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 갭투자 관련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많이 나온 책들을 보면은 갭투자를 해서 이 자산을 불리는 걸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적은 거를 이제 사서 이거를 뭐 10채, 20채, 30채, 50채, 뭐 심지어 뭐 300채까지 그런 투자를 이제 해서 자산을 불릴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골자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생각을 좀 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매매가 전세가가 차이가 적은 거는 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전세 가격은 계속 오르니까 물가 상승률만큼 오르니까 이 전세를 올라간 전세를 받아서 그 돈으로 재투자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이걸로 뭐 다른 거 마치 월세 받듯이 만약에 뭐 이게 만약에 10채 이상 10채다 그러면 이걸로 해서 이 전세가 올라간 상승분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다달이 받는 월세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현금 흐름이 나온다고 전세가 이제 10개만 돼도 뭐 만약에 12개면 2년에 한 번씩 전세를 올려준다고 하면 만약에 24개라고 하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24개면 한 달에 한 번씩은 받는 거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날짜 월을 달리 하면은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전세금이 만기가 되면은 이제 말 그대로 24개면 월세를 받는 개념이라는 거죠. 24개라고 하면은 왜냐면 이제 2년마다 이제 전세 갱신을 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됐을 때, 그럼 과연 이렇게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리스크는 없는지, 또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좀 찾아봐도 그런 데 대해서는 그 영상이 나온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이 갭 투자라는 게 저도 예전에 그런 식으로 투자를 했었고, 또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긴 해요. 적은 돈을 들여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또 자금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방법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갭투자 자체가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리스크라든가 또 단점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는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 저도 그 부동산 투자를 오래 했지만 저는 이제 사고 파는 전략으로 좀 많이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다주택 전략으로 갔지만은 그렇게 너무 막 이렇게 한 번에 막 무리해서 이렇게 막 20채, 30채 이렇게 있어 본 적은 없었고 뭐 서너 채, 네다섯 채로 이렇게 운용을 해서 이렇게 옮겨갔던 것 같아요. 자꾸. 그렇게 하면 이제 장점이 뭐냐면 제가 사는 곳을 옮길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신혼집을 서울에 있는 빌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빌라. 그리고 나서 이제 당산동에 있는 아파트로 갔고 그다음에 마곡을 갔고 지금은 이제 강남에 거주 중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택 개수를 팔아서 또 이익 난 걸로 갔고 내가 거주지를 계속 옮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거주지를. 근데 이제 갭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10채, 20채 자산을 키우려다 보니까 10채, 20채, 30채, 뭐 50채, 뭐 심지어는 100채까지도 이렇게 키우려다 보니까 그 자금이 이거를 내가 팔고 다른 데로 옮겨가기가 만만치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갭 투자를 이제 많이 하신 분들, 이제 주택수가 많으신 분들을 보면은 주거 환경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검소한 삶을 사는 것도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렇게 좋은 집에서도 살고 또 신축 아파트에서도 살고 또 좋은 지역에서도 좀 사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일단은 좀 아무래도 좀 이렇게 개수를 늘리다 보니까 이제 삶의 만족도는 좀 더 낮더라.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만약에 팔아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팔아서 뭐 좋은 곳 예를 들어서 뭐 50억짜리 뭐 강남 아파트를 살겠다고 하면은 어쨌든 이거를 굉장히 많이 처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1년에 두 채 이상 팔면은 이게 합산과세가 돼요. 양도세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한 채당 뭐 2억의 수익이 났는데 이거를 두 채를 같은 연도에 팔면 이게 4억이기 때문에 이게 과표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2억에 대한 세율을 내는 게 아니라 이 4억에 대한 세율을 내는 거기 때문에 양도세가 상당히 가중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효율적으로 팔기 위해서는 1년에 한 채씩만 팔아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채씩. 그러니까 1년에 두 채 이상 팔면은
이게 양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래서 뭐 1년에 팔 때는 그래서 이제 12월 30일에 하나 팔고 1월 1일에 팔고 요거 연도만 달라지면 되긴 하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연도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1년에 한 채씩 팔려고 하면은 만약에 50채를 갖고 있다 그러면 1년에 한 채씩을 팔려고 하더라도 50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50년. 네. 그러면 50년이 걸려서 내가 그 강남 아파트 50억짜리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사기가 힘들다는 거죠.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제. 그러니까 내가 주거 만족도는 굉장히 열악한 데서 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산은 물론 커질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갭투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갭투자가 이제 한참 붐을 일었던 게 책이 나오기 시작한 게 2013년도, 14년도 그러니까 한참 2008년도 금융위기가 있고 나서 그런 책들의 이제 주류가 일어서 지금까지 이제 상승장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저도 그 옛날 그 과거 기사들을 좀 찾아봤는데 IMF 때도 사실 이렇게 IMF 전에도 이렇게 주택수를 많이 늘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여러분? 그 IMF 때 이렇게 주택수를 늘리다가 폭삭 망한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경제 위기에는 굉장히 좀 취약한 방법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런 큰 경기 위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택수를 늘리는 전략으로 부동산 투자를 한 게 굉장히 주요했고 유효했지만 향후에는 사실 어떻게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문제가 뭐냐면 자산 대비, 순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채라고 하면은 부채가 어쨌든 그 전세금도 부채긴 하지 않습니까? 내주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정말 경제 위기가 크게 오거나 아니면 트렌드가 확 바뀌어서 진짜 전세가 갑자기 반전세로 다 빠지고 한 번에 전세 보증금을 다 내줘야 될 상황이 온다고 하면은 물론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 그렇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제 생각은. 왜냐면 그 IMF 때 그런 경제위기가 있었고 또 때로는 또 2008년도 금융위기도 그 전에 만약에 좀 과도하게 했던 분들이 좀 많이 무너지는 걸 저도 많이 봤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좀 과도하게 차입 비용을 해서 투자를 하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전세에서 지금 반전세 월세로 지금 전환되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이 전세를 안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전세를. 그러면 다 반전세 월세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 전세 가격도 많이 내려갈 수가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감당을 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또 감당하기가 또 힘들고, 또 예전에 그나마 예전에 투자했었던 분들이라면 좀 이렇게 자산이 좀 불어나서 좀 괜찮을 수 있는데, 또 최근에 또 그런 식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이게 사실은 그렇게 역전세가 났을 경우에 굉장히 리스크한 위험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전부터 투자하셨던 분들도 100% 안전하진 않다. 물론 모든 투자가 100% 안전한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됐을 때 그런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투자 방식이 그래서 요거를 좀 약간 저는 변형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계속 살 집도 옮기고 가고 있어요. 좋은 집으로. 목동 빌라부터 시작해서 당산도 하고 강남에서 계속 이렇게 살 집도 입지적으로도 좋은 데로 옮겨가고 있고, 그리고 투자는 또 투자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해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저는 오피스텔도 지금 해서 월세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피스텔이 어떻게 보면은 또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면 그 돈으로 차라리 갭 투자하면은 훨씬 더 수익이 많이 나는 거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제가 불구하고 오피스텔 투자를 하는 거는 현금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월세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도 지금 고민해서 실제로 월세를 받고 있는 거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사실은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에 갭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럼에도 제가 재건축 투자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제가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인 거예요. 나중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더 좋은 데서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갭 투자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왜냐면 저렇게 많은 돈을 재건축에 투자한다고? 왜냐면 다른 데 더 투자하면 더 효율이 올라가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어디에서 사는지도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름 재건축 투자도 지금 큰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주택수를 굉장히 늘리는 전략은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물론 자산도 커질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리스크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게 뭐 과거에 통했다고 앞으로 미래에 통한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 트렌드는 바뀔 수 있는 거고요. 세상에 절대부적인 법칙은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변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예를 들면 예전에는 대형 평수가 더 유행했었죠. 그래서 뭐 대형 평수 했는데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어땠습니까? 대형 평수가 훨씬 더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소형 평수가 더 이렇게 곽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대형 평형이 계속해서 인기를 갔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뭐 버블 세븐이라고 했던 지역들 중에서 뭐 용인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졌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한창 오른다고 생각했지만 또 그렇지도 않은 거였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그 투자의 법칙들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잘 대응하고 대처를 해서 바꿔야지 옛날 그 법칙이라고 해서 이게 절대 불변의 법칙으로 영원히 남는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갭 투자, 매매가 전세가 차이를 적게 해서 투자하는 방식은 굉장히 나름 효율적이고 괜찮은 방법인 건 맞아요. 다만 제 생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문제점, 하나는 실거주할 때가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내가 이거를 팔아서 실거주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안 그러면 양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거를 다 팔고 어느 정도 팔고 내가 좋은 집에 살기가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실거주가 만족이 좀 힘들어진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 위기가 오거나 역전세가 왔을 경우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네,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고요. 그거에 대한 대안은 뭐냐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실거주는 실거주대로 가고 투자 물건대로 가고 그리고 많이 올랐으면 팔고 또 저평가된 적을 찾아서 또 사고 이렇게 팔고 살고 하는 전략으로 너무 주택수를 늘리는 전략보다는 이렇게 좀 팔고 사는 전략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좀 안정적이다는 생각이 들고 또 매매 차익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전세로 매매 차익을 얻는 것도 어쨌든 나중에 또 보태서 나갈 때 내줘야 되는 부분이긴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월세 받을 수 있는 임대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것도 좀 관심을 갖고 투자하셔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켜고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저는 여러분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저도 굉장히 무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자산은 그래도 많이 잃었죠. 자산은 많이 잃었는데 이게 팔아야 자산이거든요. 팔아야 자산이어서 저도 현금 흐름을 만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여러분? 바로 이 건물주 마블이죠. 제가 만든 보드 게임입니다. 부동산 보드 게임에서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그 리뷰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굉장히 재밌어 하고 하세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고 저는 최근에 이런 마케팅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제품이 잘 팔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도 많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여러분 제가 뭐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를 좀 잘 생각해 보셔서 여러분들도 투자 판단하고 또 이렇게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어떻게 해야지 내 자산을 잘 지킬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본 없이 그냥 바로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여서 약간 제가 뭐 말이 막 전달력이 막 그렇게 좋거나 말을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정말 한번 이렇게 곱씹어 볼 만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면 좋을 것 같고 건물주 마블도 좀 검색해 보셔서 좀 괜찮으시면 또 후기도 보시고 이제 보시고 좀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